내가 무언가를 산다면 혹은 어떠한 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왜 꼭 그 다음에 바로 신제품이 출시하는 것일까요? 아니 내가 왜 사기만 하면 내 거는 왜 구경이 되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분단입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에 대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FX30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카메라죠. 나름 만족을 하면서 잘 쓰고 있고요. 처음에 뭐 늘 그랬다시피 이전 모델과의 어떤 비교 같은 거를 꼭 해보게 되는 과정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되네, 뭐가 부족하네, 궁시렁궁시렁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카메라고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소니와 파나소닉 두 개 다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소니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그 다음에 캐논과 니콘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모습, 얼른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 소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 루머가 있는데요. 모델이 통폐합되거나 혹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출시 시기는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FS3 마크 2 출시 소식과 A7 마크 5에 대한 소식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럼 이 소문 하나하나 그 다음에 바뀌게 되는 점들 한 번씩 짚어보고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력한 소문에 의하면 FX3 마크 2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FX3 거의 뭐 하이엔드급이죠. 1인 미디어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바디고 고성능 바디입니다. 특별히 이제 카메라맨을 쓰지 않는 어떤 저 같은 1인 미디어들에게는 FX3만큼 좋은 바디가 없습니다. FX30도 좋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FX3 마크 2 두 번째 버전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초 요 사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신 FX 시리즈에 좀 더 힘을 쏟기 위해서 A7S 시리즈의 통폐합을 아마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순번상으로는 A7S 시리즈 중에 네 번째 모델 S4가 나와야 될 시기인데 지금 가격적인 거나 기능적인 거나 이 두 가지의 급을 나누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A7S4를 건너뛰고 바로 FX3 마크 2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A7S 시리즈는 이미 단종이거나 단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FX3 마크 2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7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죠. 뭐 둘 다 고가의 제품이긴 한데 좀 더 고가의 제품으로 몰아넣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FX3와 FX6가 이미 A7S3와 비슷한 아키텍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은 꽤나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S4 대신 FX3 마크 2일까? FX 시리즈 라인업을 좀 더 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7A 시리즈는 어쩌면 좀 그냥 하이브리드 영역, 아마추어 영역으로 좀 내비두고 FX가 어차피 시네마 라인이니까 요즘 영상 제작자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소니만의 어떤 잘하는 그 상업적인 전술 이런 게 묻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던 글로벌 셔터가 FX3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셔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셔터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 이미지 처리 기술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롤링 셔터가 없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롤링 셔터, 편집기에서 이제 롤링 셔터 보정을 막 하고 한단 말이죠. 카메라를 급하게 움직이거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할 경우 롤링 셔터를 아마 경험해 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롤링 셔터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셔터가 탑재된다는 점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고급 기종의 글로벌 셔터를 계속적으로 탑재를 하면서 타 브랜드와의 어떤 차별성을 좀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X3 마크 2에 지금까지 발표가 된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어떤 소문들,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될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셔터 앵글 제어 기술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셔터 스피드로 왜 이걸 이제서야 해주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이미
FX30하고 FX3에는 셔터 앵글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봤는데 파나소닉의 경우 360도까지가 한계지만 소니의 경우 저속 셔터 영역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 단위가 이제 F자로 바뀝니다. 2F, 4F, 6F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가고요. 저속 셔터는 왕가희 감독의 그 스텝 프린팅 방식의 연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어떤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느라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조금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이제 녹화를 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카메라를 여러 대 보유하고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하는 스튜디오 업무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24비트 오디오를 지원을 해주며 XLR 핸들을 통해서 더욱 향상된 오디오 녹음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파나소닉의 32비트 플로팅 XLR 핸들을 조금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핸들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된 오디오를 수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포커스 및 안정화, 하이브리드 AF와 실시간 트래킹이 좀 더 향상되고 특히 포커스 속도와 정확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엄청 빠르고 엄청 정확한데 좀 더 향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애들 쫓아오는 거 이미 사전에 입구 컷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FX3 Mark II는 4K 60프레임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비트에서 아들들 기본 내장 메모리로 녹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우 형식으로도 기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로우인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건 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기종들도 인터널 내장 녹화로 프로레즈 로우 같은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부합하는 기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에 출시된 A7 Mark IV 요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4K에서 60프레임이 크롭이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비슷한 규격, 비슷한 성능의 S5 Mark IIX도 4K에서 60프레임이 크롭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4K에서 60프레임 크롭 좀 지워달라. 지우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1.1배 거의 크롭이 되지 않는 수준, 살짝만 크롭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요런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FX30을요. 어쨌든 간에 A7 Mark V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순서는 아마 FX 시리가 좀 더 일찍 출시가 되고 M5는 좀 더 나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M5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고해상도 영역, 고화질, 고화소 영역은 R바디에 좀 양보를 했었는데요. 그걸 약간 좀 침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실제 많은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센서 하나가 조금 바뀐다. 센서가 조금 고화소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 밖에 이미지 처리 기술도 좀 바뀌어야지 되니까 기타 부가적인 기능들도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네요. 조금 보급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크 5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1인 미디어들은 FX3 마크 2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정쩡한 S바디는 여기서 잠깐 멈추겠구나 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해요. 물론 루머이기는 하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떠한 윤곽들이 확실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소니 FX 바디 시네마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해외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이런 신제품들, 방송용 장비들 괜찮은 게 있으면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본도였습니다.